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다들 연장 챙기셨죠?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목재를 이용한 브라켓을 만들면서 구상은 총 7가지 정도를 하였습니다. 모니터 탈부착식으로 할지, 레일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전동 시스템으로 구상도 해봤는데 난이도도 높고 제법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최대한 저렴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4가지 정도 거치대를 만들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가지를 구상해서 테스트를 한 이유가 운전석 머리 위에 모니터가 제법 거슬렸습니다. 이게 은근히 거슬려요.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한된 구성품으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 목적이 아이들 유튜브 시청이 목적이어서 최대한 그 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한 모니터 배사홀 위치에 따른 작업이니까 다른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결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를 놓고 보자면 첫 번째 소개 영상과 그닥 큰 차이가 없어서 그동안의 뻘짓에 제 멘탈에 살짝 스크래치가 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작업들은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외를 시켰고요. 마지막에 작업한 거치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썬루프 거치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용할 물품의 규격과 가공에 대한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니터 브라켓인데요. 네, 이거 한번 제가 분해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대충 이런 형식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제품을 처음 거치해봤을 때 모니터 배사홀 위치가 하단부에 있다 보니까 이 바 길이가 좀 짧아서 나중에 별도로 2040 프로파일을 구매해서 연장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가 비규격 제품이었습니다. 연장을 하려면 약간의 조인트 가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알루미늄 바를 꼽는 데든지 어떤 바를 꼽아서 이쪽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해 줄 수 있게 작업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제가 인터넷에서 4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형식의 제품, 그 제품이 2만원 선에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런 형식의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저렴한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고정 나사를 풀러서 조금 이제 모니터 위치를 뒤로 빼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장착을 해봤었고요. 또 마지막에 작업한 거는 아예 이 부분을 제거를 해서 최대한 높이를 줄여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품, 이 꺽쇠라고 불리는데요. 아니면 L자 브라켓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두께는 2T, 폭은 100짜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솔라패널 브라켓 용도로 판매되는 가공된 기성품이고요. 구매 가격은 개당 2,000원입니다. 두 종류의 다른 길이의 브라켓을 판매하고 있어서 두 종류로 구매를 했고요. 전면에 사용할 것이 좀 이 짧은 브라켓이고 규격은 2T에 35 곱하기 100입니다. 후면에 사용할 것은 2T에 70 곱하기 100입니다. 두 제품 다 커팅 및 홀 가공이 필요하고요. 제가 홀 가공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면 스덴 제품은 꼭 이 스덴 전용 길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 초경, 쇳뚫롱 그런 길이로 백날 뚫어봐야 뚫리지 않고요. 기스 정도만 생길 정도니까 꼭 이 전용 스덴 길이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스텐 제품이 단단하기 때문에 타공 위치를 잡고 이렇게 구멍을 뚫으려고 그러면 일반 철이나 이런 거는 좀 잘 뚫리는데 힘을 주다 보면 이게 밀려나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구멍을 뚫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타공이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가이드 형태로 사용을 하셔갖고 홈을 내셔갖고 작업을 하시면 작업이 좀 수월하고 이 센 길이를 좀 오래 쓰거나 조금 더 작업 효율을 높여 주시려면 물을 좀 뿌려 주시거나 짜투리 엔진 오일 같은 게 있으시면 기름을 좀 약간 뿌려주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타공이 쉽습니다. 그리고 피스못을 이제 저희가 돌출된 곳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구멍을 뚫으면 피스못을 이렇게 박았을 때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경첩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넓게 홈이 좀 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좀 좋고요. 일단 구멍을 뚫으시고 그 작업 8mm에서 10mm 일반 철 길이로 이렇게 좀 잘 돌려주시면 돌출되는 면적 없이 잘 들어갑니다.
제가 사용한 이 피스는 접시머리형 피스예요. 이런 접시머리형 피스를 사용하셔갖고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래도 뭐 커팅을 하거나 홀가공 하실 때는 꼭 장갑을 끼시고, 특히 커팅도 조심하셔야 하긴 하는데 모자가 같이 회전을 하면서 손을 다칠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목재 같은 걸 이용해서 받쳐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던육 카니발 기준 전면 썬루프 쪽 거치 공간은 2cm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한쪽을 2cm로 커팅을 해주셔야 되고, 다른 한쪽은 이게 목재 고정을 해주시는데 약간 좀 들리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 상단 부분이 일자가 아니고 좀 위로 올라갔죠. 썬루프 그 커버나 이런 내장재에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살짝 업하신 부분을 계산하셔갖고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사용할 건 이 긴 브라켓이고, 이 부분 역시 높이만큼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 이쪽 부분은 그냥 전부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이 넓은 면적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이유가, 썬루프 뒷부분을 보시면 철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면적으로 하중을 분산시켜 보고자 긴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공할 꺽쇠를 부착해야 될 지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저는 침대를 만들다가 쓰고 남아있는 이 목재가 있어서 이 판재를 그냥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판재의 스펙은 19T에 폭이 140 정도 됩니다. 약간 뭐 오차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차량의 썬루프의 세력폭은 42cm입니다. 아마 현대 기아 차들의 썬루프는 뭐 동일한 스펙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고요. 아까도 뭐 잠깐 설명드렸듯이 판재 끝단에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건데, 뭐 나사나 피스가 좀 돌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쪽에 제가 살짝 좀 홈을 파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냥 일자로 붙여서 작업해도 뭐 전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앞부분에 뭐 돌출되는 부분은 뭐 테이핑을 해주시는 등의 뭐 약간 보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참고로 이 나무 길이가 약간 뭐 모자라거나 오버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업한 꺽쇠를 고정시켜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간섭을 좀 피하고자 저는 한 4mm 정도 공간을 두고 장착을 했고요. 철재료가 아무리 뭐 면치기를 좀 하더라도 날카롭다 보니까 주변에 기스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뭐 약간의 잡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 테이프를 모서리에 감아주고, 이 면 테이프에 뭐 끈적거리는 게 혹시 묻거나 아니면 이 검은색이 뭐 이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축 필름으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 필름을 쓴 이유가 이제 뭐 마찰면이 좀 부드럽게 미끄러지라고 이 필름을 사용을 했고요. 후면부는 아무래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철판이 좀 이게 닿으면은 소음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음할 때 사용한 신슐레이터가 조금 남아있길래 한번 요거도 한번 대줘봤습니다. 일단 쿠션감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있으면 뭐 잡음 방지엔 좀 도움이 되겠죠. 모니터 브라켓이죠. 이것만 이 끝부분에 고정을 해주시면은 썬루프 거치대는 완성입니다. 제가 사용할 거는 조금 정성을 들였습니다. 진짜 이거 홈파다가 제가 뒤집 뻔했는데, 천장과의 그 높이가 제가 상당히 좀 거슬렸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 시켜보고자 별도로 이 안에 한 1cm 정도 되는 홈을 팠어요. 9mm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 옆에 있던 이 부분도 아주 맞아 제거를 해가지고 이 안에 M5 규격의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이 브라켓을 고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높이를 낮추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모니터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높이가, 천장 높이가. 그래서 이게 90도로 완전히 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뭐 좀 줄여보시겠다 그러면 이거 제거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이 브라켓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 옆면으로 돌려서 이쪽에 뭐 차라리 고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작업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이거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옆에 홈은 대략 한 4.5cm 정도 팠네요. 그리고 가로 길이죠. 가로 길이는 대략 16.5cm인데, 모니터를 이제 고정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 브라켓이 이렇게 한번 쭉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필요해서 여기에 또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면이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사선으로 좀 이렇게 홈을 파줬고요. 하여간 이거 작업하다가 오늘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급하게 다시 찍고 마무리를 하는 거라
좀 많이 모자르고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젤을 사용하실 분들은 요즘에 뭐 인터넷 같은데 구매하실 때 이렇게 가공 서비스들 많이 해주니까 제가 알려드린 규격대로 한번 작업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장착한 모습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고정을 해보고 자동차에 가서 거치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착하실 때 이렇게 먼저 대각선으로 좀 밀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 이렇게 넣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식입니다. 한번 제 운전석으로 가서 어느 정도 방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딱 제 머리에 걸리진 않는데 위치가 이렇게 썩 좋진 않네요. 이쪽 뒷부분은 확실히 이렇게 철판이 있어서 이거 하나 걸쳤다고 크게 문제될 소질 없어 보이고, 이 상태에서 이걸 건드리면 뭐 이쪽 부분 그냥 붙이지 않고 걸쳐놨기 때문에 빠질 수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썬루프를 닫고 사용하시면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카바까지 당기면은 뭐 이쪽이 나름대로 받쳐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고프로가 좀 약간 왜곡 현상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봐주시고, 썬루프에서 높이가 13cm 돼요. 저 브라켓 요 끝을 이쪽에 생성해서 위에 달아주면,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앞으로 더 나오긴 하겠지만 거의 2cm, 1.5cm 가까이 더 위로 붙을 수가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모니터를 지금 이 안에 홈 파서 넣었을 때 꺾일 수 있는 각도는 뭐 대략 한 11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110에서 한 120도 사이. 그리고 이 모니터를 이제 아예, 지금 이거 이제 홈을 제가 파놓은 거고요. 이 모니터를 이제 아예 천장에 넣었을 때 이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제가 측정했을 때가 13cm, 14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10.5에서 11cm 정도. 비가 와서 비가 내리는데 영상을 급하게 찍다 보니 많이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전원부예요. 어떻게 해서 전원을 연결할까, 이 고민도 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 모니터가 12V 짜리 제품이다 보니까 세 가지 선택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출력 시가잭을 이용해서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다이렉트로 시가잭을 물리는 이 방법은 약간 전압의 불안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DC to DC 인버터 아답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까, 아니면은 시가잭에 사용할 수 있는 DC to AC 타입의 그 아답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뭐 바로 220V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하려고 고민하던 차 아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인버터를 하나 주셔갖고 이 인버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바다구퍼 작업할 때 어차피 플러스 배선 작업을 할 게 있었기 때문에 득템의 기회가 있어서 별도의 인버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인버터를 통해서 한번 전원을 넣어서 작동을 시켜 볼게요. 24인치 모니터를 다니까 2열짜리가 좀 살짝 아쉽네요. 아마 조만간에 뒷자리 내일 가공 다이를 한번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핫스팟을 이용해서 인터넷 연결됐고, 일단 뭐 영화 한번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뭐 영화 스킵도 잘 되고 잘 되네요. 그럼 이제 인터넷이랑 유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연결됐고요. 가보. 바다를 구해줘. 오늘은 1박 2일로 섬에 놀러 왔어요. 뭐 유튜브도 잘 되고 있고요. 블루투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연결할 방법이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전을 하고 썬루프 브라켓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거치에 테스트하려고 구매했던 100짜리 평철 브라켓이 있는데, 이 브라켓을 이용해서 70짜리 배사오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케이스를 뜯어서 이 모니터 상단부에 배사오를 하나 심어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장의 그 높이도 더 낮아질 것이고, 모니터를 이제 뒤에서 폴딩 하는데도 공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폴딩하는 공간이 목적이면은 이쪽이랑 뭐 여기에 뭐 나무 쪼가리를 하나 댄다든지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나무를 하나 고정을 해서 뭐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일단 높이를 좀 더 줄여보고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인 게, 아마 이 뒷부분에 공간이 있기는 있을 텐데 두께가 패널에 좀 너무 눌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좀 파손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모니터 무게중심이 좀 뒤에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조짐이 안 좋으면 뭐 중간에 걸어서 폴딩 공간만 만드는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타공을 위해서 브라켓을 대고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영상 찍으면서 수정하고, 이런 다이는 저도 처음이네요. 구멍 타공은 이 5mm짜리 길이로 할 거고요. 볼트와 너트는 M5를 이용하겠습니다. 좀 정확한 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은 볼트와 너트로 체결을 했고요. 체결을 해서 새로운 구멍을 다시 뚫겠습니다. 모니터를 이제 분해해서 다시 한번 타공을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저는 한 3번 뜯네요. 네, 모니터 뜯는 포인트는 아주 쉬워요. 네, 이쪽 하단부 4개, 이쪽 끝에 하나, 가운데 2개, 이쪽 끝에 하나. 그리고 이왕 모니터 뜯어주시는 김에 이런 면 테이프가 있으시면은 잡소리 날 수 있는 이런 액정 사이드 같은데 테이프를 한번 감아주시면은 잡소리를 예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단부 나사를 다 풀어주시면 이게 빠지고요. 이 OSD 버튼을 빼주시고, 이게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좀 벌려주세요. 벌려주시고, 저는 이쪽 부분에다 테이프를 감아놨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뻑뻑할 것 같은데 저 끝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빼주시면은, 하나 이제 주의하실 게, 여기 양쪽이 이 카바가 들리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탈착해 주셔서 잘 펴주셔 갖고 다시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간이 살짝 타이트할 것 같은데 이게 눌리면 또 안 되거든요. 이거 구멍 뚫는 게 또 일이네요. 이 버튼을 다 까긴 힘드니까 나무를 대고 조심스럽게, 플라스틱이니까 한번 타공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잘 대고요. 네, 기존의 배사올 위치를 눈대중으로 대충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하면은 높이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고, 뒷부분에 이제 각도 조절도 되게 편하게 되는데, 제가 나무에 그 홈을 파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공간이 부족해서 천장 부분에 이제 접히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공을 끝냈고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너무 뭐 힘줘서 뚫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최대한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펴가지고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제가 다 흡음재를 발라놨어요. 흡음재를 발라놔서 뭐 진동을 좀 줄이려고 면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사이드를. 혹시 작업을 하실 분들은 분해한 김에 면 테이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쪽 홈에 걸리는 부분이어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거 사용하시다가 뭐 영상이 뭐 약간 좀 왜곡이 됐다 그러면 이쪽 케이블 쪽이 조금 헐거워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쪽을 점검해 주시면 좋고, 긴장됩니다. 이게 껴질지 안 껴질지. 장착하실 때는 이렇게 끝부분을 먼저 이렇게 홈에다 맞춰서 끼워주시고 안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전동 쓰실 때 너무 확 돌리면 전문용어로 야만하죠. 야만하니까 천천히. 철판을 대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짱짱하네요. 무게중심이 뒷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 차에 가서 장착을 하고 오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영상 찍기가 좀 힘드네요. 비도 내리고. 하여간 일단 작업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핸드폰 이용해서 하고요. 일단 높이는 8cm. 네, 일단 뒤에서 본 모습은 뭐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보기엔 더 편할 것 같아요. 눈높이가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브라켓에 이제 제가 그 뒷면에 패드 넣다가 그 높이가 안 빠져갖고 이게 좀 기울어서, 이것만 제가 나중에 빼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썬루프 TV 다이 이거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